공간을 포스터를 정할 겁니다. 이 포스터에 가서 직접 공연을 하고 공연 장면을 제작을 해서 이 제작한 작품을 청소년 특화거리 이미지 제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름동의 취약지역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아름동의 해피라움 1, 2 사이 골목에 정원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이런 정원이 있는데요. 이 정원에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방치하다 보니 키우던 나무도 다 죽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그리고 흡연하는 청소년들 비행의 공간으로 변해서 아름동장인 저하고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아름지구대장, 상인회장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생활주변 정화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직능단체와 동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범죄 예방 문구를 부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는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CCTV를 설치했고 흡연 부스도 설치를 하여 지금은 요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실 분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다만 요 정원을 만들어야 될 요 공간이 아직은 처리가 안 됐는데 우리 새마을 아름동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분여회에서 이번 9월 중으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원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한 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란이 없습니다. 우리 아름동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는 한 계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대화 순서입니다. 시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름동 보컬에 와서 무슨 콘서트 보는 것 같습니다. 보컬이나 연주도 아주 정말 업무 보고만 아니면 그냥 앵콜을 계속 하고 싶은데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자꾸만 연주만 들을 수도 없고 꾹 참았습니다. 우리 황병순 동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히 그렇죠? 슬라이드 쇼 하나요. 아주 멋진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다른 동네 동장님들 다 오셨나요? 다 오셨어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다른 동장님들. 가슴이 뜨끔하죠? 뜨끔한 게 아니라 가슴이 철렁했죠? 큰일 났다 싶지 않았어요? 오늘 아름다운 우리 주민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올여름에 고생 많으셨죠? 올 8월은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한 달이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고요. 그러더니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랬더니 잼보리 때문에 그 새만금 잼보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또 우리 시에 와서 그 대원들 좀 보살피고 하느라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랬습니다만 하루하루가 긴장과 아주 불안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연속이었어요.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휴가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아마 휴가도 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하느라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세종시가 집중호우다, 태풍이다,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아직까지는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갖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시청을 다 옮겨왔어요. 우리 실국장님도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동심동덕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세종시와 아름다움을 발전시키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제 쭉 대화 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우리 동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한계란 없다고 뭐 그러는데, 뭐 그런 말씀도 듣고 그 멍게 얘기도 듣고 보니까 문득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감을 갖거나 위험을 무릅쓴다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한다. 사람들은 TV 앞에 앉아서 삶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필립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여기서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엄청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발휘할 용기와 그리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해낼 수 있는 일을 못 해내고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감히 우리 세종시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라고 제가 취임해서 슬로건을 걸면서 바로 이 문구와 같은 일을 한번 해보고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보지도 않고 없다, 모른다,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불과 한 20, 30년 되지 않을까요? 그 20, 30년을 허무하게 해보지도 않고 흘려보낸다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또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두 번째 문제고, 꿈을 꾸어보자, 그리고 내딛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만 이제까지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자, 그것이 바로 역사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정원도시 박람회니, 또는 교통버스 무료화니, 또 뭐 있습니까? 한글 문화도시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까지 누구도 내걸어 보지 않았던 슬로건이고, 저 또한 두려울 정도로 좀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한번 이루어 보고자 하고,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단 여러분과 함께 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손을 잡고 나가면서 아름다움과 우리 세종시,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대화가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의회 상병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병입니다. 올 여름 정말 더웠고요. 비도 많이 왔고 시기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견딘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로 주민 여러분, 또 직능단체 여러분 정말 뵙게 되니까요. 정말 반갑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4기 시정부 출범하고 만 1년이 됐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지난 1년간 시정 이끄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년간 이 성과와 또 후에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아름동 주민 여러분께서 물어주시면 또 시장님이 성실히 답변하시고 저도 또 아는 범주 내에서 아름동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이 인사하셨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대화 시간으로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건의사항이나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단지 동대표회장 김상영이자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름동이 책임동이자 지금 책임읍동을 하고 있는데 잠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이 없어진다, 아니 우리 책임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아름동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데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인근 단지 주택가 물론이고 저희 사단지, 그다음에 11단지 인근 단지들이 상당히 동남풍이 불 때는 상당히 좀 악취가 심한데 제가 해결 방안도 좀 뭐 물론 담당 공무원한테 좀 전달해 드리겠지만 악취 제거 시스템을 좀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동네에 관한 얘기를 우리 자치행정과장 혹시 답변할 수 있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용준입니다. 그 책임읍동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우리 시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책임읍동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부권에는 조치원을 기반으로 한 북부권 전체 면을 담당하고 아름동의 경우는 이제 우리 아름동과 연계한 5개 도에서 책임읍동을 지정을 했고 그에 따른 업무, 행정 업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내려줘서 책임읍동이 권한을 좀 충분히 갖고 일을 하시도록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2개 책임읍동을 지정을 했는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또 북부권과 이 아름동 그리고 3생활권, 3생활권 이제 5, 6생활권까지 이제 새로 인구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책임읍동의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러나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부 아름동에 있는 책임읍동을 뭐 어진동으로 옮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아니었을 뿐이고 아마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균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던 것이고요. 현재는 아직까지 행안부와 협의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 행안부와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최적의 지역이 될 것인지 또 어떤 책임읍동이 갖고 있는 뭐라든가들을 어떻게 더 많이 또 부여를 해줘서 그 각 책임읍동에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들을 어느 위치에서 잘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어서 일단은 책임읍동 체제로 가겠지만은 좀 더 나아지게 된다면은 또 다른 형태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뭐 아름동에 있는 책임읍동이 만일 뭐 어진동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아름동에 계신 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하는 건 절대 없다는 것을 꼭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좀 아주 전국에 유일하다고 밝게 볼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의 특징이 단계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시군구가 있고 그 시군구에 시도가 있잖아요. 이계층제 구조인데 세종시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구도 없고 그래서 읍면동 위에 시장이에요. 이걸 단계층 구조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옛날에 영기군 시절에서 세종시가 됐기 때문에 인구 7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 40만을 육박하고 있고 앞으로 50만, 60만, 70만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전부 다 읍면동장한테 맡기고 그 후에 중간 단계가 없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죠. 시군구를 만들어야 되냐. 근데 여기는 도시니까 시군을 만들 수는 없고 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자꾸 계층을 높게 만들면 행정이 절차가 많아져요. 그 단계층제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의 권한을 좀 크게 줘서 지금 읍면동장들이 5급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만 아름동하고 조치원만 4급 서기관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읍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적으로는 인구가 더 많아지면 모든 읍면동을 책임읍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 동을 같이 이제 관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석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이냐, 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바운다리를 지금은 2개 있지만 서너 개를 더 만들어서 한 바운다리에 책임읍동자를 하나 두고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용역을 좀 서울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나기 이전에 섣불리 결론 낼 건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치국장 말씀대로 아름동이 책임읍동에서 또 없어진다고 해서 아름동이 무슨 무시가 되거나 행정이 되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를 바운더리로 만들어서 책임읍동을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 그 지역의 중심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아름동이 축소되냐 지위가 격화되냐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악취 쓰레기 집화장 마침 우리 자원순환과장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의 직접 말씀을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익호입니다. 우선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에서 악취 발생을 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름동 같은 경우는 제2집화장, 도담동에 있는 제2집화장을 해서 지금 쓰레기 관로를 갖다가 해서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동 집화장이 한솔동은 10년이 넘었고요. 이 집화장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이 되다 보니까 약간 기계다 보니까 지금 그 기계가 이제 내구연결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 집화 시설이 1년에 딱 2번 쉽니다. 추석 때하고 구정.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멈춰서 일단은 그 전에 우리 저기 시민들께 홍보를 좀 하고 그날은 좀 쓰레기 배출을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하루 정도는 쉬면서 이 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하루 정도 한 달 하루 정도에서는 시설 점검을 하고 그때 필요해서 이제 그 보수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좀 갈 예정이고요. 또 가장 근본적인 냄새를 갖다가 좀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해서 플라즈마 오존 산화법이라고 해서 외부에 6대하고 내부에 1대에서 지금 그 시설을 갖다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그 시설이 좀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 악취에 대해서 저감시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저 두 가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책임 운동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층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책임 운동을 두고 있는데 지난 그 3, 4월 달에 책임동을 어진동으로 옮기는 의견들이 좀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이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지금 뭐 현재 동장님을 포함해서 직전 그리고 그 전 동장님까지 세 분이 연속으로 아름동에서 정년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의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가는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건대 아름동에서 근무를 하고 본청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시기상으로 좀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고요. 아름동이 그 4급 현재 동장님인데 이제 다른 동들은 전부 다 이제 5급입니다. 그래서 5급 동장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역할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연속해서 계속 아름동에서 정년을 하셨는데 좀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게 제 생각이고 다수의 의견들을 그렇게 듣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크리넷과 관련해서는 정말 뭐 사단지 주민 여러분들 뭐 여름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현장에도 가고 그 사단지 주민 댁에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중에 개선 시설을 시범 운영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는 기계가 한 6개쯤 되는데요. 예산이 1억 뭐 2, 3전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시운전이긴 한데요. 하면은 기존과는 좀 다르게 환경이 좀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네. 저는 아름동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만입니다. 네.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못지않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발로 뛰시는 황병순 동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장님과 동장님께 우리 한번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센터 노인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이 잠깐 나가지고서 민승현 시민소통과에 계신 그 선생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요 4층에 있어요. 복도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노인 휴게소냐 하고서 그래서 노인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여기 아람동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한 220명에서 230명 됩니다. 그 중에서 노인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82명 되십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휴게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건 노인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고운동, 도담동, 그 중천동으로 다니면서 그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한 2, 3년 됩니다.
아람동 노인의 회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아람동에서 그 청소년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장을 마련해 주신다면은 예를 들자면 학업 지도, 문화체험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강의를 나가지만 수학을 전공합니다. 또 여기 초등부 교장 선생님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거는 민원이 아니라 제가 노인 회장으로서 우리 최민호 회장님한테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좀 답변해 줄 수 없나요? 이 부분은 이거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회장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름동이 노인문화센터 공간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늘려드릴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한 공간을 뺄 만한 데가 없어요. 기존에도 이제 좁다 보니까 저희가 수방 대비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반을 잘라서 지금 조금 내드리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약하고 뭔가 좀 공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 당장 내드릴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 책임동 지금 좋은 대안으로는 책임동이 좀 변경이 되면 그때 세 개과에서 한 개과로 줄기 때문에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회장님이 원하는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게 어떨까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하나 학업지도 및 문학지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요즘에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복지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력이 다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잠시 와서 학업지도라든지 문화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그것도 공간이 확보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청소년 특화 도시답게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겠습니다. 좀 참아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죠. 그렇다고 노인 휴게소를 별도로 지금 짓거나 하거나 뭐 그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한번 협력을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우리 시야도 한번 같이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이쪽도 좀 주시죠. 여기는 안 보이나 보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동 통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세종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애를 쓰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님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정도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정원도시 박람회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동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힐링공원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즘 세종 시민들이 건강이나 이렇게 건강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운동들을 하시는데요. 여기 우람뜰 공원이라고 아름초등학교하고 늘봄초등학교 사이에 우람뜰 공원이라고
오관왕뜰공원하고 연결되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시민들이 아름동 주민들이 맨발로 산책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산책로 정비 부분하고요. 또 산책로 주변에 이제 식재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 또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의 건강과 또 힐링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원도시박람회하고 해서 이렇게 좀 아름동과 태종시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또 더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건의사항은 이제 그 산책로 정비하고 그 부분에 이제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태종시 이제 밤나무 또 참나무에서 이렇게 상수리 도토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갈이나 날카로운 뭐 돌이나 나무 뿌리 이런 것들이 왼발로 걷기에는 조금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단지 주변에 아름뜰 공원이죠. 거기는 아름뜰 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단체가 결성이 돼서 어느 정도 정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오람뜰 공원은 기간도 동선도 길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아직 좀 결성이 좀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주민들 힘으로는 좀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금 이제 그렇죠. 코스가 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돼요? 코스가 긴 한 산책로로 따지면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 됩니다. 우람뜰 공원에서 오관왕뜰 공원까지 이렇게 코스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다고 하면 좋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태종시에서 또 태종시는 주민들이 산책로나 이런 데서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셔서 좋은 명소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언을 해주셔서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맨발로 산책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맨발로 황토길 같은 건 더욱 좋고요. 황토길이 아니더라도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길이 있다면 매우 요즘에 아주 굉장히 유행이에요. 맨발로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좀 되는 건가요, 거기가?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맨발 산책길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고, 그리고 맨발 산책하면서 주변에 뭐 나무 뿌리라든가 또 나무 조경 경관을 신경 쓴다면 더 이쁘겠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맨 뒤에, 네. 예, 저기 시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범지기 9단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한석입니다. 저는 그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와 관련해서 저희 그 아름뜰 공원은 7, 8, 9, 10단지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4개 단지가 그 아름뜰 공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아파트 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뜰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를 꽃 정원으로 만들고 그런 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그 아파트 부지, 4개 단지 아파트 부지는 지금 그 나무들도 제대로 안 심고 풀이 많이 무성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아파트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꽃동산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그 단지 분들의 그 희망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꽃동산으로 만들게 되면 이 아파트 자체가 정원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원 도시에 기여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저희 자금으로 저희 비용으로 하게 되면 너무 큰 부담이 돼서 그 부담 지원하는 금액이 이 시에서 좀 그 보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우리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이용을 해서 함께 그 꽃동산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게 첫째고요. 네. 두 번째 한 가지 마지막은 저희 그 9단지하고 7단지 사이에 그 산으로도 올라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에 9단지에서 그 길 쪽으로 내려오는데 너무 경사가 져서 우리 어르신들이 막 넘어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우리 그 시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평평하게 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상병원 우리 저기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희 그 세종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범직이면 살지를 않아서 이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꽃단지. 그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시가 도와준다면 그 꽃 심고 하는 거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마이크 좀 주실래요? 심는 거는 저희 그 공동체 활성화 짓는 단체를 이용을 하고 저희 입주민들이 이제 노인회나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꽃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의 일부 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황 동장님 해주시지 그러세요. 아 그래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름동 주민들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하시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원도시 박람회거든요. 가급적이면 정원도시 박람회와 연계해서 말씀을 주시면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지가 아름뜰공원 부지 맞죠? 근데 이제 자체 아파트 땅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기가 이제 사유지여서 이제 우리 시에서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좀 더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우리 통회장 질문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뭐였죠? 저기 그 9단지하고 7단지 넘어가는데 그 경사가 져가지고. 네. 약간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한 경사도가 한 40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야자 매트가 깔려 있고 또 일부는 그냥 맨 땅인데요. 올여름 폭우에 뭐 깎여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뭐 계단이 있긴 한데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름동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요 개선토록 이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분하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통회장님 말씀하신 거 그 우람뜰공원하고 오관왕뜰공원 연계해서 맨발로를 만들자 이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역시 우리 이제 25년도에 정원도시 박람회 추진하는 과정에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연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름동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게요. 우람뜰공원은 관리권이 도담동에 있습니다. 오관왕뜰공원은 아름동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좀 개입을 하셔서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꽃동산 말씀하시는데 그 면적이 꽤 넓은데요? 몇천 평 이상? 저희가 9단지부터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 내년에 3월 달에 우리 어울림 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지원 금액이 250만 원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원을 받으면서 추가 비용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니, 방법이 글쎄, 있으면 좋겠다. 거기 전체를 아파트가 뺑 둘러 있네요. 아닙니다. 그 아름뜰 공원 쪽만 필요합니다. 아름뜰 공원하고 붙어 있는 데만. 예, 그거 한번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아파트 부지인데 꽃동산으로 만들면 좋겠죠. 꽃동산이라 정원을 만들면 좋겠죠. 그걸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상병원 우리 전우 의장께서 아주 뭐 소상하게 답변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들 아름동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동에 지금 7년째 거주하고 있는 시민 한경미입니다. 6년 정도 직능단체 활동도 하고,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병순 동장님께서도 처음에 언급해 주셨던 우리 그 아름동 추진 현황에서 아름들 공원 그 입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제 대략적인 이미지를 주셨는데 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시민들도 지금 아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2025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타겟으로 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 이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제안했던 제안자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아름동과 세종시 주제에 맞는 그거를 좀 연계 지속 가능한 그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사요? 주민 제안사업. 네, 그게 이제 제안을 통해서 채택을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수렴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한번 하드웨어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세종시 도시숲을 활용한 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게 사실 세종시에서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산림청 그 녹지 예산으로 이제 아름동에 좋은 그 공간이 있다. 아까 말씀해주신 오가랑들 공원이랑 그리고 아름들 공원에서 8차시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끝내고 그 참여 수요 조사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그 유의성도 높게 나오고 참여도가 90% 이상의 그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대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유명한 어떤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서울에는 우장산 그리고 강남 그 힐링센터가 그 전에 취약 그 지역에서 많이 유입 인구도 많이 늘고 그리고 이제 인바운드뿐만 아니라 우리 2025년에 또 아웃바운드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힐링센터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게 적합한지 아름들에서 적합할지 아니면은 오가랑들에서 적합할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한 그 산림 치유 사업이라고 그러나요? 도시숲 조성하는 거. 요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바람길 조성 사업에 요번에 예산이 우리가 얼마 25? 요번 그 정부 산림청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생각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내년에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아름동을 전부 다 낙원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네요. 아주 좋은 생각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보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 예산 지원도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시장 예산은
광주 신당에 사는 김청년입니다. 시장님과 동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 처음에 15년도에 세종시에 왔었는데 그때 아름돔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바둑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바둑도로. 그래가지고 바둑교실이 활성화가 됐는데. 뭐가요? 바둑교실. 바둑교실? 예. 자체 프로그램에 바둑교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일주일 내내 물을 닫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2시간이 뭡니까? 예. 그리고 내내 문 닫는 겁니다. 그거를 좀 항시 문을 열어가지고, 바둑 회원들이 여기서 항상 와가지고 바둑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아름다운 바둑 동호인들이 저기 고운동에 가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니까는 이 4층 극장 뒤에 4층 복도 같은데 거기에다가 바둑판 4개를 놓아줬습니다. 여름이 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푸다좀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 노인들한테. 저는 그게 항상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일주일에 내내 문 닫아놓고 2시간 이용하는 게 뭡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좀 항상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한 3년 전에 거기가 노인 휴게소 겸 바둑교실이었어요. 근데 시에서 시 조례가 통과됐다고 갑자기 3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사용료를. 그래서 거기서 바둑 두시는 노인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야, 어떡하냐. 그래서 그럼 십시일반으로 15,000원씩 걷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 나는 그러면 바둑 못 두겠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15,000원씩 낼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돈을 이렇게 생활비를 타시는 분들은 그거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15,000원씩 내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또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임이 바둑실을 못 두고 아까 말대로 보원동, 도담동 이런 데로 바둑도로 가는 거예요. 그 30만 원을 내라는 거 사용료로 시에서 조례가 그렇게 됐다고 갑자기 그것이 3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들 힘으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좋은 시설을 왜 활용을 못하고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를 개방해주면은 휴게실도 자연스럽게 되고 노인네들 바둑도 둘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돈을 내라니까 돈을 못 내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하실 일을 시장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제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는. 동장님께 한번 말씀 들어보죠. 예, 그게 노인문화센터 사실 공간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조례상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노인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이 그 사용료를 내는데 이제 부담감이 있으셔서 저희가 공간 확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공간 확보가 안 돼서 결국 지금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 조례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무료로 좀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강의실을 시스템으로 등록을 해서 이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한테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교육문화교실 안에 있는 거예요? 바둑판이?
바둑교실이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 주셔서 그 4층에 별도로 저희가 마련은 해드렸는데 그 공간이 이제 여름에는 좀 선풍기가 있어도 좀 덥고 겨울에는 또 추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아니 2시간만 사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주일에 딱 2시간만 이용합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시에서 조례가 됐죠? 그럼 조례 거기서 사용하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라고. 저희가 그 주민자재 3천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 시에서 노인들 동장님 답변 좀 해봐요. 가지고 하는데 그 시의원님 그때 현직에 계실 때고.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저희가 한 가지 프로그램에 여러 시간을 배정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에 2시간씩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조례가 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휴게실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회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참석했는데 제 이름도 거명을 해주세요. 동장님하고 시장님만 말씀하니까 제가 소외감 느끼는데요. 조례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집행부 발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있고 이제 집행부, 이제 시장님이 대표해서 발의하는 조례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 내용의 조례는 집행부 발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얼마라도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이제 원칙을 세우고 이걸 이제 조례화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이 좀 경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가용 용돈이 젊은 이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거든요. 조례에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요 정말 많은 민원들을 받았는데 집행부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건데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요. 방법론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하자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조례 본문에 담고 그리고 유연한 내용을 좀 규칙에 빼서 예외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좀 유연하게 하면은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100%는 아니더라도 다소간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 담당이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복권 사용료 문제는 아마 여러 주민들께서 갖고 계신 어떤 연령대라든가 또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발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상병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최소한의 부담을 해 주십사 안에서 만드는 것인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말씀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하고요. 또 저희 집행부도 이번에 다시 한번 한번 떠들어봐서 내용 필요한 부분들은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이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조례가 됐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최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랬어요. 3년 됐으니까. 회장님 2년 됐었죠? 저 1년 조금 더 됐는데요. 우리 저 시의원님이신 장명훈한테 제가 2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못 만나고 비서실장을 제가 만났어요. 회장님 앉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만은 네. 예외를 좀 줄 수 있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앉으시고요. 이게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복검을 유지 관리하려면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이 어떤 게 전기 한 통을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복검이든 뭐든 시설을 유지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인데 쓰지도 않는 주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들여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쓰지 않는 분은 세금으로 쓰더라도 사용하는 분이 더 부담하는 게 옳으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다 일리는 있지만, 그럼 쓰지 않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돼요. 어차피 이 시설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들어가는데 수익자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내겠다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는 분이 더 내셔야 된다고요. 제가 늘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어느 동에 갔더니 어울링도 좀 무료로 해달라, 또 육교에도 뭐 열선을 깔아달라, 굉장히 주문이 많고, 노인회관 뭐 아까 센터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2배 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안 낸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공평한가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어떤 시설은 정말 우리가 이제 공익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그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높은 시민의식으로 골고루 생각을 하셔야지, 아까 15,000원 뭐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15,000원 안 내시면 누군가는 내야 돼요. 누가 깎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은. 그리고 어딘가 쓸 돈을 또 거기에 못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분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형편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것도 다 무료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른 부분의 형평성을 해서 저희들이 한 50% 감면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유연하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원칙은 좀 가슴에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름동 주민 윤은규입니다. 시장님께서 연초에 시민들에게 동심, 동덕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 마음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들과 대화의 장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름동 804번지에 있는 오가낭 파크골프장 주차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상병원 의원님과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오가낭 파크골프장은 5개 클럽에 회원이 한 350명 되고요. 비회원이 한 250명, 300명 됩니다. 1일 사용하는 이용자는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주차는 연면 주차까지 하면 15대 정도 돼요. 가끔은 불법 주차 때문에 그 천변의 공사 차량이 진입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확보가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좀 이해 불가인
건물이 두세 개가 있어요. 탑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그런 거 두 개, 세 개를 없애면 주차를 한 20, 30대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 700명의 파크동을 오늘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답변을 기다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여름에 폭염에 어르신들 너무 고생이 많았거든요.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럴 때 우리 황병순 동장님께서 에어컨 2대를 보내주셔서 어르신들이 무난히 여름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크골프장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 나온 사람 있나요? 이제 회장님 주신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충대병원 바로 뒤편에 있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골프장이 이제 접근성도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문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오관왕뜰 공원이 현재 법상으로는 근린공원인데 이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우리 시장님께서 용역비 5천만 원을 마련해 주셔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침 충남대학교 병원이 그 확충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500병상인데요. 500병상을 더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늘리는 부지가 그 파크 골프장을 포함한 그 일대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파크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오가랑뜰 공원 내에 이전재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전재 배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주차 수요도 감안해서 개선이 될 건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추진체를 구성을 해서 한 차례 설명회를 열었고요. 조금 더 이제 용역이 진행되면서 윤곽이 나오면 주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오가랑뜰 공원 내고요. 예, 이제 부지가 있습니다. 오가랑뜰 공원 내에 파크 골프장을 포함해서 체육시설을 이전 재배치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의 입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인도에는 사용자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인도를 좀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으로. 네, 그건 검토할게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그러다가 벌금을 내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만 사용할. 네, 그건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인도에는 안 되고 인도에 차를 댈 수는 없고요. 지금 인도에 차를 대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있다 없다 해서 인도에 차를 세우게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죠. 인도에는 좀 차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그 지역에 오가는 그 파크 골프장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지역이 그런 식으로 하면 주차장 나무 돌아가는 데가 없고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자가용을 어떻게든지 줄이고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세종시를 해결해야지 지금 자가용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주차장 했더니 이거는 답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대중교통 무료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세종시의 방향, 저는 그것이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뭐 저탄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감안할 때 우리가 가능한 한 이 에너지 절약하는 그 어떤 교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걸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아도 덜 불편한 그런 어울링 자전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두루타라든가 셔클이라든가 또는 버스라든가 라는 것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확정은 안 됐지만 저 방향은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92대를 더 내년에 더 늘릴 거고요. 자전거도 지금 한 3,400대인데 저는 5,000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택시도 지금 한 300, 400몇 대인데 한 100여 대 이상 늘려야 된다. 셔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하시는 걸로 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주차장이 없다고 인도에 차대는 걸로 우리가 허용하거나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가남 등 파크 골프는 참 위치도 좋고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충대병원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충대병원이 지금 병상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 뻗어나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요. 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충대병원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체육공원, 이 건전한 체육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좁아지면 어떡하나.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또 여기에 대한 불편이 생기지 않겠나 그러는데 저는 기준을 딱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병원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그걸 우선으로 해야 옳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우리 상경환 전 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나 파크 골프나 체육시설은 가까운 곳에 다시 이전해서 더 좋게 편리하게 해드리되 병원은 병원대로 우선순위를 갖고 우리가 확충해 주는 게 이게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자, 시간도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또 근데 제가 아름다워 와보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시네요.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좀 뭐 웃기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요 이런 정도 건의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정말 굉장히 어렵겠다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토론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는 바둑교실, 체육공원, 맨발 산책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아름다움에 계시는 분들 참 행복하시겠다. 그래도 또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참 행복하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또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동주민자치회 김준형 부회장입니다. 뵙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국제 정원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공별 구체적인 로드맵이 혹시 나왔는지. 정원도시?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는 호수공원과 또 이때 주변을 좀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네, 다시. 신문 기사로 봤을 때는 호수공원과 그 주변 일대를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걸로 제가 정보를 입수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 그 민간추진연합회 발대식을 6월경에 한 것을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동별로도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로드맵이 있는 게 있는지 나왔으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궁금했던 사유는 아까 프레젠테이션 하셨을 때 제천변에 있는 아름동 글자 그게 회양목으로 심어졌는데 안타깝게도 회양목보다는 잡초가 더 빨리 자라고요. 그리고 오가랜드에 있는 의자는 나무 재질이어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앉기가 조금 번거롭고, 그리고 그 일대가 약간 습한 지역이어서 그늘진 부분은 곰팡이도 좀 피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시에서 추진하는 로드맵의 동선에 사업이 있으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렇고 사업이 진행될 때 어떤 부분이 진행되면 어떻게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을 주민자치에서 마을에 있는 자원을 조사해서 주민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사업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로드맵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행은 했으나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보신 프레젠테이션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셨을 건데 현재 모습은 보면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레포트는 제가 금주내를 작성해서 관계자분들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어느 분께 전달을 드릴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름도공은 교통편이 있기는 버스 노선이 많이 있긴 한데 공원동에서 도담동까지 가는 그 일종의 최단거리 이쪽 노선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세요.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신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교통은 개인용 이동장치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셔클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개인용 이동장치 중에서 킥보드라는 수단이 있는데 이 킥보드를 아름동은 학원가도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주로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견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아니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행하는 걸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어떤가 봤더니 9월 19일 날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채택되지 않았다. 왜 채택되지 않았냐? 견인업체가 없고 견인 부지가 없다. 그렇게 기사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당연히 도시에 있어야 될 그런 시설들이 조사가 된 부분이 있는지, 견인 장소 이외에도 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부분의 자원들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사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조사가 되었으면은 그런 것들은 현재는 없으나 언제까지 이것이 구축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걸 답변으로 지금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만한 구체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큰 대강을 좀 말씀드리죠. 정원도시 박람회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정원 박람회는 많이 해요. 근데 정원 도시 박람회는 아마 한다면 우리 세종시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시 안에 어떤 정원을 정해서 그 안에서 박람회를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 전체에서 박람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세종시를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의 녹지 비율이 53%입니다. 그러니까 녹지가 53%라면서 녹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 속에 도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큰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정말 세종시가 그런 정원 속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앞으로 아까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점점 더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역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세권이라고 하는 말은
역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그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교통 같은 그런 편리함을 추구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숲세권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어보셨나요? 숲을 끼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그런 그린, 그런 나무, 숲, 이게 그리운 거예요. 도시에서부터. 지금 공세권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공원입니다.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 세종시가 바로 그런 정원과 공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많이 그리고 발달된 도시로 한다면 우리 세종시의 가치 자체가 전부 다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큰 방향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마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호수정원이나 중앙공원이나 그 수목원 같은 데 얼마나 잘 조성이 됐습니까? 이만한 정원이나 공원이 사실 다른 도시에 많지 않아요. 그걸 그대로 놀리는 것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정원 도시 박람회를 하지만 그 사이트만큼만은 우리가 펜스를 쳐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익이 있어야 돼. 우리도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우리 도시의 전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구경하게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는 로드맵이기도 하고 준비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동의 베어트리 파크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거기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이 진품이라는 걸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홍보를 시키려고요. 깜짝 놀래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조각 진품이 세종시에 있는 게 맞냐? 그게 왜 여기 있냐? 프랑스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품입니다. 진품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베아트리 파크의 정원 그 조성은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정부청사 옥상 정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옥상에 그렇게 긴 정원이 있는 곳이 기네스북이라면 세계에 유일한 거예요. 가장 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관광 요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호수공원, 아까 얘기한 중앙공원, 그리고 세종 국립수목원, 그리고 금강변을 우리가 잘 가꾸면 또 기가 막힌 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 4월에는 세종구가 다시 세워집니다. 금강의 물이 다시 담수가 됩니다. 그럼 물이 찰랑찰랑해질 거예요. 그럼 금강의 수변 그런 관광이라든가 수변 경관이 좀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거기를 꽃이나 이런 걸로 가꾸어 놓으면 거기도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시가 가히 전체적으로 정원도시라 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누가 봐도 야 세종은 역시 정원도시라니까 달라. 이 녹지라든가 잔디라든가 중앙 가로대라든가 하는 것들도 좀 남다르게 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녹지가 잘 관리되고 있고 깨끗해졌다라는 느낌 없었습니까? 많이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돈이에요. 불 좀 깎아달라.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손가락만 고 이거 깎아라 저거 깎아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집 앞에 있는 것, 특히 내 마을에 있는 것,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런 나무라든가 조경수 같은 것은 스스로 좀 전지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것까지도 다 동사무소 아니 저 주민센터나 시에 연락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줄 수는 그건 한도 끝도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열리게 됐습니다. 소위 유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때로 몰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그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관광하고 우리 지역에서 묵고 가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뭐 쇼핑이라도 하고 가게 해야 하는 건 옳지 않습니까? 그럼 100% 옳죠.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중국 관광객들을 오시라고 유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정원 투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세종시에 와서 지금 세종시에 정부 청사 구경하고 갈 거예요. 이음다리 한 바퀴 돌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베아트리 파크 갔다가 옥상정원 갔다가 그리고 수목원 해가지고 그 이응달에서 파티 열어주고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중국 관광객들을 대거 세종시로 우리가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 숙박시설이 더 부족해요. 또 정원 박람회도 해야 되고 27년도 그 세계 학예 대학 경기도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나성동 어진동에 그 상가 공신들을 중저가 숙박시설을 허용하겠다, 용도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주민들이 전부 반대해요. 러브호텔 만든다고. 그거 하나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그러면 먹여 살리고 우리가 돈을 버냐라는 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 두 분이 여기 다 계십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나성동 어진동 내에서 중심 가로상가를 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더니 주민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해서 지금 반대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도 보고 크게도 보고 함께도 봐야지 당장 내 눈앞에 저게 들어오면 우리 아이 교육의 문제인데 라고 해가지고 다 반대해버리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원도시 박람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왔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원도시 박람회는 제가 2025년 4월 달부터 5월까지 한 45일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 390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잼버리가 터진 거예요. 참 아주 야속해 죽겠어요. 그 잼버리 새만금 대회가 저렇게 터져보니까 중앙에서는 자기네들이 유치해가지고 국제행사 한다고 해놓고선 전부 다 중앙에 뭐 예산 지원해달라고 그러냐, 또 뭐 계획 승인해서 뭐 공무원 늘리달라고 그러냐, 이런 거에 지금 전부 다 까다롭게 전부 다 제재를 하겠다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다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도 옳아요. 그것도 나무랄 만은 아니에요. 왜 잼버리 하는 거 보니까 너무들 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탄은 저희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원도시 박람회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예산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지원하는 것도 다시 들여다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중앙부 기재부나 행안부나 우리가 지금 협의도 해야 되지만 그 시기도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도 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세수가 결함이 돼서 국가도 그렇고 전국이 전부 다 세금이 지금 뭐 80조가 들거치네, 우리도 뭐 800억이 들거치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지원하고 쓸 수밖에는 쓰기만 하기는 이 뭐 회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살림해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조정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해낼 겁니다. 할 거예요. 조정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할지라도 저는 해낼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싱가포르에 제가 옛날에 그 출장을 가서 봤더니 가로수가 참 예쁘게 정말 기가 막히게 관리가 돼 있어요. 그 관리가 돼 있는데 그 가로수 하나하나에 제가 보기에는 폐찰이 다 붙어 있고 관리자와 관리 번호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광호 수석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가로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관리 번호까지 붙여가면서 관리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자를 유치해 옵니다. 맞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마을의 아파트 단지에 정원을 가꿔주시고 그리고 길거리에 꽃밭을 만들고 아까 우리 황 동장께서 여러 가지 정원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것들이 그것이 그냥 아름답다 좋다가 아니에요. 그게 돈을 불러옵니다. 그거 보러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바로 유커들이 그런 걸 볼 때 각 동마다 그런 특색 있는 정원, 마을 정원이라든가 볼거리를 만들어주면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코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멋있으면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와서 구경하고 그럼 거기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갖고 가고 사먹고 뭐 하면 그게 지역의 장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원이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거를 가꾸는 것이
그냥 보기 좋고 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게 경제다. 어쩌면 이게 고급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이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원도시 박람회가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을 주민들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나무 하나 전지하고 가꾸는 것이 관광객이 이걸 온다. 이 나무가 관광객을 부른다. 이 관광객이 여기서 숙박을 하고 소비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계셔야 경제관념이 있는 우리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은 하는 거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도와주시고 자기 마을에 있는 나무도 가꾸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해야지. 여기 들어오니까 치우고 가시오. 다 돈이에요. 누가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다 돈이에요. 그럼 그거 하는 돈으로 다른 거를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성숙하게 좀 해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원도시를 국제 공인을 받으려고 제가 국제기구 신청까지 해놨습니다. 9월 중순이면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정원도시로서 국제적인 공인까지 받았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져가면서 아까 로드맵 어디 가셨어요? 로드맵도 그때 가서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할 건가, 마을 정원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제 때를 좀 기다려가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실 일, 좀 해주셔야 될 일을 같이 하면 재밌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북적거리면서 시 가꾸고, 그래서 그 손님들이 저희들이 지금 세종시에 오실 분들이 예상 관광객이 120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 4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이 왔을 때 그분들이 즐기고 가게 하고 또 홍보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로드맵 발표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 싫어도 같이 참여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말이 길어서 미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받고 오늘 좀 마치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없으신가요? 아까 우리 사회 봤던 그 주민자치위원이 있던데 어디 갔어요? 우리 저 자민자치위원이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회를 봤던 고등학생이라며. 무슨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한번 해봐요. 저는 사실 아름구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고운동 주민이어서 이거 그럼 반칙이잖아. 아니 고운동 주민이 아름동 주민자치위원 하면 스파이 아니야? 네, 아름동에 살다 이사 간 거예요? 아니요, 고운동에 계속 거주하다가 학교만 아름구로 재학을 하게 되었어요. 아름고등학교 다닌다고 주민자치위원 시켜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 다 동의해 주십니까? 고운동 살아도 괜찮아요? 아름고등학교 다니니까. 네. 오케이, 계속. 하고 싶은 말 계속 해보세요. 네? 고운동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좀 아름동은 많이 살아나 있으니까 고운동을 조금 살려주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와서 고운동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고운동도 발전시키고요. 또 아름고등학교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고. 평생 아름고등학교 나왔던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저 주소는 바꿔도 학교는 못 바꾸니까 영원히 아름동 출신이 되는 거예요. 아름동을 위해서 아름답게 좀 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예,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저는 범칙의 3단지에서는 안 들려요. 이윤희입니다. 지금 계속 뭐 아름들, 오관왕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천, 여기 방축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그 풀은 잘 깎아주시는데 천 내에 있는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우리 아름동, 뭐 종촌동, 고운동에서 물오리도 있고 외가리도 있고. 근데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물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풀 자르는 것도 좋지만 그쪽 바닥을 좀 이렇게 많이 파고 거기에 있는 풀을 좀 많이 없앨 수 있으면 우리 제천뿐이 아니라 방축천도 그렇고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장마 때도 그렇고 우리 막 이렇게 보도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좀 위험했었는데 그 아름다운 꽃 가꾸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제천을 방축천을 좀 깊이를 좀 파서 풀이 좀 덜 자라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번에 호우 내리기 전에 그걸 이제 수초라고 하잖아요. 제천, 삼성천, 방축전에 수초부터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범람의 문제가 아니라 인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서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준설이라 하는 것도 이전까지 너무 소홀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준설이 안 되면서 그 오송 거기에 그 인공 뚝방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좀 이런 얘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초 제거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 수달이 산다고.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달 살자고 사람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에 제가 재난 예산을 세워서 착실하게 수초 제거를 해서 또 수달이나 이 환경 보호는 또 보호대로 우리가 소중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우선 물이 흘러가게 해주고 비가 와서 넘치지 않게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죠. 그런 거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예정 시간보다 벌써 한 20분이 넘었네요. 우리 황병순 동장이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꿰뚫어보고 아름동에 뭐 여러 정원, 뭐 꽃밭 이런 걸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꾸었을 때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구경하러 오는 것이 바로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동장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국장들 좀 굉장한 분들입니다. 사실 시장 앞에 가려서 그렇지 저분들 전부 다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고시도 합격하시고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 혼내고 야단치고 뭐 고함 지르고 하시는 분들 들어봤는데 정말 품격 있게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동을 방문하여 많은 격려와 희망을 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아름동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